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살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못 다뤘던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 응답 중에서 제가 흥미롭게 들은 것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점, 아니면 이제 관련 뉴스들이 또 업데이트 됐으니까요, 그 배경에 그런 것들 종합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DY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많이 댓글 남겨주는 구독자님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보지를 못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항상 많은 분들의 그런 응원과 사랑에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포기를 못하겠죠. 매번 때려칠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을,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이 많은 사람의 관심,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연예인들의 느낌이나 그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의 그런 힘, 그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력이 참 센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득이 안 돼도 이걸 계속 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본론으로 정보 전달에 본업에 이 채널의 본업에 충실을 해야겠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저나 지금 심지어 AMD 칩을 사서 AI 하드웨어를 지금 AMD도 만든다고 하니까요. 엔비디아도 쓰고 도조도 자기 커스텀 칩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로보택시에는 지금 도달하지 못했죠. 못해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 뒤에 이제 라이센싱 얘기라든지 계속 이 얘기를 할 텐데 완벽하지 않잖냐. 근데 저는 그 시스템의 유용성?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 저는 FSD 베타를 너무 잘 쓰고 있고 잘 쓰면 그 혜택이 크다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아직은 약간의 간극이 있죠.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완벽한 책임감, 책임성, 사고 났을 때의 책임을 누가 가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꽤 지났고,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3년 동안 주식은 횡보했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는데,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과정을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500 million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기업한테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저거 지금 환율로 한 6,5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AI 트레이닝 하려고 서버를 계속 슈퍼컴퓨터를 꾸리고 있고 커스텀 칩도 해보고 엔비디아 것도 사오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자꾸 더 기대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일론 머스크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제 좀 충격을 먹은 게, 장부를 보면은 이런 장부를, 제가 2019년부터 테슬라의 어닝 장부를 봐왔는데 처음으로 좀 부정적이고 장부 숫자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고, 특히 그러니까 오로모티브 비즈니스와 컴페어하는 맨 마지막 장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래프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 처음으로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거든요. 좀 부정적 말도 나왔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X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low probability of success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인셋, 일론 머스크의 마인셋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나 스페이스X도 less than 10%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힘든 건데, 그리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요,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지천에 널려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현 상태가 어떠냐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엔지니어라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박사들 놓고 물어보면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걸 현재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에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있고, 돈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들리고, 그런 마인셋을 이해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텍스트를 그냥 이해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어내고 결국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대한 이거는 아니지만 지금 테슬라는 그래도 명실상부 엄청나게 전 세계 1등 전기차 회사고, 전기차 이렇게 많이 생산할 거랑 누구도 몰랐고, 스페이스X 계속해서 수주하고 있고, 그 큰 스타쉽도 띄우고 있죠. 물론 완벽하게 다 이제 날아간 건 아니지만, 근데 소기의 목적들을 다 달성하고 있고, 안 된다는 거, 늦었지만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래 물어보면 힘든 건데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난 그걸 다 뚫어냈다라는 컨텍스트로 저는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로, 그리고 자율주행이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다시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참 엔지니어로서는 참 재미난 회사다. 근데 현재 파이낸셜 장부는 그다지. 그러니까 주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하는 얘기들이나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참 매력적인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콜에서 이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 배리어가 없었으면은 트레이드 배리어라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 헤드라인은 프로텍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호무역이죠. 그런 게 없었으면은 중국 회사가 다 쓸었을 거다라는 거에 이제 착안해서 지금 인산철 배터리가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하나 좀 찾아봤거든요. 오늘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현재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70달러입니다, 인산철이. 근데 이게 56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은 내년에는 36달러를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리튬이 뭐 과잉 재련되고 있고, 뭐 과잉으로 나오고 있고, 언제는 리튬이 그렇게 부족하다. 근데 이제 넘쳐나는 수준이죠. 중국 내에 이제 과잉 생산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넘쳐나는 걸 우려해야 된다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가격이 미친 듯이 내려가면은, 이 정도면은 보조금이 없어도 못 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이런 가격이면 하이니켈이나 이제 코발트를 좀 써야 되기 때문에, 하이니켈 쪽은 워낙 원자재 값이 비싸다고, 여기 인건비 별로 안 듭니다, 이 동네가. 결국 원자재 싸움이라고 제가 지겹게 3년도 넘게 내리 얘기를 했고, 옛날 영상 그대로 다 있으니까요, 원통형하고 인산철은. 근데 이게 지금 36달러면요. 지금 하이니켈은 100달러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도 상대가 안 되는, 제가 설마 했는데 그 우려가 내년에 정말 저 가격에 가게 되면은 현실화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오바마 정부 때 중국에 관세를 매겼지만 결국 중국이 그거보다도 더 낮은 가격, 그리고 환율도 강제로 뭐 가치를 내린다는 여러 가지 기법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훨씬 더 저가로 쳐서, 그래 그냥 날 한번 막아봐라, 막든지 말든지 그때 밀어서 결국 미국 내 물가만 상승한 부추긴 전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플러스 이제 인산철로 4680 배터리나 46120 배터리 시제품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터리를 잘 팔겠다는, 이거 무섭습니다. 무서워. 진짜 배리어가 없으면요, 위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산철은 잘 쓰면 훨씬 더 길게 씁니다. 어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배터리 수명이 더 긴 면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이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재활용이 문제인데, 과연, 뭐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이제 재활용 때문에, 이제 보조금을 이제 차등 지급한다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쉬울까? 중국이랑 아직도 물론 이제 무역 전쟁을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과연 배터리에 있어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입각해서 본다라 그러면은 또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자극하게 되면 아예 그냥 손을 끊어버리면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사정을 잘 알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 가끔 가다 보니까 저보다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큰 그림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결국 테슬라가 목표한 가격, 이 가격이면 진짜 테슬라가 기대한 가격이거든요.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그게 인산철이 먼저 도달하겠다. 대단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괴력이 이거는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에서 정말 저런 얘기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이 근데 이미 저변이 저렇게 전기차가 깔게 되면은 또 다른 판도가 이뤄질 조짐이 보여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이면은 보급이나 딜리버리 대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 영상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테슬라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얘기를 했는데 4680이 버틀넥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기네들 필요 이상으로 만든다는데 이게 약간 이게 말에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게 있는데 왜냐면 많이 만들면 모델 Y에도 넣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모델 Y 이제 안 넣는데 예전에 넣었지 않습니까? 모델 Y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만드니까 더 쌀 테니까 원가 절감을 다 했으니까 에너지 스토리라든지 자기가 만드는 차에 더 넣게 되면 모델 3는 지금 중국제 배터리 써가지고 인센티브도 못 받는데 거기다도 4680을 더 넣어서 받을 여지를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겠죠. 단지 이제 이거는 사이버 트럭 근데 완벽히 틀린 얘기는 또 아닌 게 사이버 트럭에 국한된 얘기인데 4680이 다시 한번 바틀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현재 만들 수 있는 램프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4680 배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바틀렉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사이버 트럭의 다른 부분, 철판도 있고 정말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구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이래서 양산이 참 어려운 거죠. 근데 배터리는 문제가 아니니까 지난 영상에도 말했듯이 자 배터리 갖고 그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터리는 문제가 안 된다. 사이버 트럭의 다른 양산이 문제인 거지. 배터리는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라인을 어셈블리 라인도 있고 어셈블리 라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캐소드 코일을 지난 뉴스에 나온 게 그 루머가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높은 루머인데 어셈블리 라인이 설치된다라는 거는 왠지 그거를 수입해다가 넣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배터리 데이 때 그런 라인 하나들이 한 10기가와트 근데 그런 거 막 4-5개가 되면은 50기가와트인가요? 50기가와트? 그 정도의 양상인가요? 어마무시한데 결국은 지금 기가 네바다 현재 돌고 있는 거를 기가 텍사스에도 하나 짓겠다는 건데 당장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거기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1차 목표는. 근데 이건 아주 희망적인 얘기고요. 다 잘 됐을 때 얘기고 S커브 얘기했듯이 이건 가봐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목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결국 얘기하는 걸 수밖에 없고 올해 연말에는 램프업이 되는 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옵티머스 얘기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스타트해서 딜리버리 옵티머스가 이제 공장에도 지금 조금씩 투여를 하려고 하겠죠. 팔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웃겼던 점이 그 컨컬에서 웨스트월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비유적인 표현. 저도 재밌게 본 TV쇼인데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런 걸 언급해서 요거는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25% 이거와 이제 빗대어서 그 유머랑 25%의 자기 쉐어를 달라.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자꾸 배제되고 나는 이런 혁신적인 거를 내세우고 이걸 끌어가려고 하는데 주주들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주식 돈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 많이 부닥치고 자기 의견이 이제 배제되는 게 문제라서 나는 이코노믹스를 그러니까 내 뭔가 이것도 뉘앙스가 뭔가 내 개인적 영다 이익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왜 X를 그걸 인수를 하셔서 그때 인수만 안 했어도 충분히 저 지분율 가까이는 유지했을 수 있을 텐데 약간 그 행동들이 주주들이나 기관들의 좀 반감을 샀고 이걸 요구하는 데 있어서 좀 표현이 좀 약간은 과격한 면도 좀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주식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너무 좀 자극하시지 않았나 이분은 광고 그렇게 줄 거는 다 꺼져라고 얘기하실 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현재 균형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뛰어난 CEO지만 신은 아니니까요. 신이 아니니까 좀 이런 견제 이런 것도 잘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비저너리한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써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CEO가 없으니까요. 원만히 잘 해결되길
잘 보드진이랑 그리고 투자자들이랑 일론 머스크의 뜻은 그러니까 발언권이나 그 목표한 바는 저도 엔지니어로서 이런 방향성을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일을 좀 브레이크도 좀 그래도 견제가 있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잘 원만히 합의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이제 2024년 프로덕션 빌드는 이제 곧 솔드아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저베이션 큐를 물어봤는데 아니 레저베이션 큐를 물어볼 게 아니라 레저베이션이 어떻게 되냐는데 레저베이션은 출시되고 이후에 더 는답니다. 200만 넘는 레저베이션 있는 거 확답을 받았죠. 테슬라가 완전히 컨펌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 대기 수요는 미쳐 있고요. 세상 어느 차가 200만 명 넘게 예약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건 디맨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램프하는 대로 다 사줄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as long as the price is affordable 해야죠. 저는 항상 그 수요 공급이라는 게 너무 비싸면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싼 걸 예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받는지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텍스 크레딧만 받을 수 있는 그 롱 레인지면 무조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찾아보니까 지역 한정, 그러니까 캘리나 텍사스가 좀 유리한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텍사스에 계신 분들이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약했다고 해서 차를 먼저 받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는 뭐 비싼 거 먼저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로지스틱 프로블럼이 없으니까 텍사스에 계신 분들은 이 차를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갖다 급하면 아마 가져가라고 하겠죠. 이 회사는 그런 전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는 해야겠지만 현재 양산 수준이 저도 그게 얼마인지 궁금한데 2024년 다 솔드아웃 될 수 있죠.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허머 EV라든지 맨날 솔드아웃 됐지만 개뿔 그거 얼마나 팔았습니까? 뭐 준비도 몇 대 안 하고 솔드아웃 됐다고 맨날 광고하고 내연기관들. 물론 테슬라는 지금 그건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전기차를 200만 대를 이제 넘는 이제 올해 넘겠죠. 아마 쉽게 그런 걸 바라보는 회사 입장에서 아마 사이버 트럭이 얼마만큼 딜리버리 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램프업 그래서 잘하면 뭐 올해라도 25만 대 뉘앙스는 약간 그런 식으로 흘리는데 내년이라고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올해 빨리 25만 대 이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터리가 지금 바틀렉이 아니지만 이게 얼마 양산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바틀렉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다시 한번 4680 배터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이버 트럭이 양산이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SD의 라이센싱입니다. 근데 오토메이커랑 이제 텐터티블리 이런 얘기는 했지만 별로 이제 진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리얼이 아니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라이센싱 하면 얼마를 예상하냐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대충 가격 레인지 보고 에이 이랬을 수도 있고 테슬라가 개발한 게 자기네 시스템에 이게 이식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 한 발언에도 그게 많이 묻어납니다. 그 다음 발언에 보면은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에이 접어 그리고 굳이 그거를 안 해도 지금 내연기관은 개발을 안 하고 내연기관은 엄청 잘 팔아서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장부에서 그걸 지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중국 회사랑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일축했고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AI 트레이닝이라든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고객이 미국에서 쓰기에는 FSD 베타가 정말 저는 압도적으로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접적으로 타에서 것도 경험을 했지만 이건 뭐 비교 불가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공견이 이제 나오는데요. 내연기관한테 이런 광고비나 그런 걸 받을 텐데도 당연히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 뭐 아직 완벽하게 로보택시가 안 되니까 GM 슈퍼크루즈 거기도 이제 불만 사항이 있는데 뭐 테슬라도 완벽한 거 아니니까 그런 예는 제가 보여줬는데 그거 너무 익셉셔널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막 지금 38,000마일을 써봤는데 스탑앤고에서 잘 작동 안 하고 끊어지고 그리고 많은 도로가 의외로 이게 지원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슈퍼크루즈가 에러가 나는 데가 그래서 끊어지는 데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전에 했는데
속도가 느리거나 가다서다 해도 작동 안 하는 건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보고가 많이 되는데 테슬라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가다서다는 테슬라 FSD 베타한테는 아주 대환영인답니다. 좀 근거가 되는 이런 게 서포트가 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과연 진짜 GM이 이런 주행 보조에 있어서 테슬라랑 견줄 정도라면 지금 그보다 더 나은 울트라 크루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걸 울트라 크루즈를 셧다운하고 그냥 슈퍼 크루즈를 잘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GM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공적이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다음 버전인 더 대단한 더 많은 HD 맵과 진짜 뭐 손 안 대고 많은 데를 갈 수 있다라고 광고도 하는 울트라 크루즈 프로그램을 셧다운하는, 그러니까 정말 사실상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걸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re-evaluate the ADAS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이런 피드백들이 틀렸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이런 스탠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내연기관들 중에서는 테슬라랑 비교할 만한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주행 보조를 비교할 만한. 그러니까 압도적인 건 제가 여기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실제로 이렇게 돈을 쓰고 있고 AI라는 게 챗GPT라는 것도 갑자기 빵 떠서 엔비디아 주식 보십시오. 어느 순간 빵 터져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멘트가 그쵸.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본다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마인드셋과 하지만 터지면은 이게 순식간에 가는데 어느 게 서비스가 돼서 제가 그냥 높게 예상하는 거는 제한적인 자율주행 이런 것들 그런 것만 되더라도 전 난리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고 적은 돈이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AI 트레이닝이 잘 돼서 주행에 훨씬 더 보조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레드우드 컴팩 크로스오버죠. 모델 2 가칭 뭐 25,000달러 싼 거. 그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내년 2025년 이제 중반쯤 기가 상하이나 뭐 이제 기가 텍사스가 되겠죠. 그러다 이제 점점 뻗어 나갈 텐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이버 트럭이 뭐 게이링 이펙트가 있냐 뭐 그런 것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정말 뼛속 깊이 엔지니어라는 게 이제 디자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걸 카피하기 어려울 거랍니다. 왜냐면 자기들은 이제 매뉴팩처링 밸리데이션 페이즈를 가지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대량 생산이 될 수 있냐 그리고 빨리 더 저가로 커스트 리덕션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계를 머신을 새로 설계하고 우리만 갖는 그러니까 최고의 어드밴스된 저가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최첨단의 머신을 우리가 설계해서 그 차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걸 카피하려 그러면은 디자인 하나 그 카피해서 똑같이 몇 대 만드는 건 쉽겠죠. 그렇지만 결국 대량으로 뿌리려면 그 생산 라인을 다 카피해야 되는데 다 들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생산 플랫폼을 카피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니크한 저가의 차를 그러니까 여기서 엔지니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보통 회사에서 디자인이 진짜 쌈박하게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선 특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아이캐칭이나 마케팅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옵니다. 생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캐칭 하겠죠. 왜냐면 만들기 어려운 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중들한테 파고들려면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양립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운데 그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로 뚫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은 둘째 치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여기가 있는 거죠. 아니 보통 그래도 디자인을 뽑는데 나는 매니팩처링 밸리데이션이 이제 더 중요한 그리고 그 머신을 만들어야 돼. 그 표현이 너무 웃겼습니다. 계속 머신 얘기가 나와서 재밌기도 했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떤 CEO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그 부분이 확 느껴져서 물론 당연히 객관적으로 물어보면 어렵죠. 양산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그거를 다 뚫어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노멀 랩탑 디자인 같은 프로덕션 이것도 좀 재미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딜리버리 매칭 시키는 거는
자꾸 이제 저가의 차를 노리니까 더 많이 팔리겠죠. 그 대수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건데 이게 다 이제 단말기화 되는 거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팔 수 있을까? 그 마진이 어마무시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진율을 복구하지 않을까? 자율주행이든 이 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화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저변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이미 깐 거에 성공한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는 밝은데 이 참 올해 전기차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미리 깎아주죠. 텍스 크레딧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일링을 해야 되고 이제 부딪혀 봐야 아는데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걱정인데 소득이 높으면 이게 문제죠. 예. 근데 이제는 미리 깎아주는 거죠. 미리 깎아주고 나중에 파일링 할 때, 넌 해당 사항 안 돼서 너 토해내, 너 세금 더 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살 때부터 낮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이 그리고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저거는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미리 깎아준다 그러면은 이제 깎아주고 그 돈을 찾아먹기 위해서 이제 이미 돈이 걸렸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텍스 리턴을 잘 해야겠죠.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